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한 가족이 과일 때문에, 과일 때문에 완전히 갈라질 뻔한 실화예요. 임신한 며느리, 절약을 중시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딸을 아끼는 친정 부모님. 이 세 사람이 만나면서 벌어진 일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 간의 갈등을 겪어보신 적 있나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가족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2022년 3월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26세 지은이는 결혼한 지 1년 된 새댁이었어요. 남편 민수는 29세로 구청에서 일하는 성실한 9급 공무원이었고요. 여보, 나 7급 시험 준비 시작하려고. 올해 안에는 꼭 붙고 싶어. 정말? 대단해. 내가 많이 도와줄게. 지은이는 남편을 진심으로 응원했어요. 민수의 꿈은 7급으로 승진해서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지은이에게 특별한 소식이 생겼어요. 여보, 나 임신한 것 같아. 두 줄이 선명한 임신 테스트기를 보며 지은이와 남편은 기뻐했어요. 결혼 1년 만에 찾아온 소중한 생명이었죠. 시어머니 순자 씨도 처음에는 기뻐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대단해. 그런데 지은아, 임신하면 조심해야 할 게 많아. 특히 돈 쓰는 것도 아껴야 하고.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 많이 어려웠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껴 쓰는 게 최고라는 생각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친정어머니 미경 씨와 아버지 태준 씨도 소식을 듣고 기뻐했어요. 우리 딸이 엄마가 되다니. 여보, 우리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택시기사인 친정아빠는 특히 감격했어요. 내가 밤낮으로 일해서라도 우리 딸과 사위, 그리고 외손주 잘 챙겨줄 거야. 모든 게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때는 아무도 몰랐죠. 앞으로 벌어질 큰 갈등을. 임신 2개월이 지나면서 지은이에게 심한 입덧이 시작됐어요. 의외.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토했어요. 밥은 한 숟가락도 넘어가지 않았고 물만 마셔도 토했어요. 여보, 이상해. 나 뭘 먹어도 다 토해. 남편은 걱정이 됐어요. 아내가 하루하루 말라가는 게 보였거든요. 병원에 간 지은이. 담당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은 씨 3주 만에 3kg나 빠지셨네요. 이렇게 계속 토하고 살이 빠지면 아기에게 영향이 안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입덧이 심할 때는 밥보다 과일이 좋아요. 신선한 과일로 비타민을 보충하셔야 해요. 특히 엽산이 많은 딸기, 비타민C가 풍부한 키위, 이런 것들 말이에요. 단, 반드시 신선한 것으로 드세요. 의사의 당부는 명확했어요. 신선한 과일이 핵심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지은이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의사 선생님이 신선한 과일 많이 먹으라고 했어. 남편은 고민이 됐어요. 공무원 월급으로는 매일 비싼 과일을 사기가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아내와 아기를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해야 했어요. 괜찮아. 내가 용돈 아껴서라도 좋은 과일 사올게. 남편은 매일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어요. 일반 딸기 대신 유기농 딸기, 일반 사과 대신 프리미엄 사과를 샀어요. 한 번 장 보는데 5만 원씩 들었지만 아내를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시작됐어요. 남편이 비싼 과일들을 사오면 시어머니가 냉장고에 정리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만의 특별한 정리법이 있었어요. 우리 순자는 정말 살림 잘한다. 젊은 시절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순자 씨를 칭찬했던 이유는 절약 때문이었어요.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생각이 뼛속까지 박혔던 거죠. 이 딸기는 너무 비싸네.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인데. 시어머니는 남편이 사온 프리미엄 과일들을 보며 아까워했어요. 그리고 자신만의 관리법을 시작했어요. 가장 좋은 샤인머스켓과 딸기는 냉장고 맨 윗칸에 우리 아들 전용이라는 마음의 표시를 했어요. 지은이에게는 지은아, 이 딸기 좀 먹어. 조금 무른 게 있긴 한데 맛은 똑같아. 며칠 전에 산 딸기 중에서 조금 무르거나 색이 변한 것들을 골라서 지은이에게 줬어요. 처음에 지은이는 시어머니가 나를 배려해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지은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아침 지은이가 냉장고를 열었을 때였어요. 위쪽에는 싱싱한 샤인머스켓이, 아래쪽 지은이 구역에는 포도알이 몇 개 떨어진 송이가 있었어요. 이상하네. 남편이 똑같은 걸 사왔는데. 점심시간 남편이 회사에서 전화했어요. 여보, 어제 산 딸기 맛있어? 비싼 거라 맛있을 거야. 응, 맛있어. 지은이는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물러서 신맛이 강한 딸기를 먹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일주일 정도 계속되자 지은이는 확신하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일부러 좋은 과일은 아들 것으로 따로 빼두시는 것 같아.
하지만 시어머니께 지은이는 직접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예민한 건가? 임신해서 그런 건가? 지은이는 혼자서만 고민했어요. 남편에게 말하기에는 시어머니 흉을 보는 것 같아서 망설여졌어요. 상황은 점점 더 명확해졌어요. 시어머님의 과일 정리 방법. 월요일에 남편이 비싼 유기농 사과 한 봉지를 사왔어요. 시어머니는 큰 것 5개는 우리 아들용으로, 작고 상처가 있는 3개는 지은이에게 줬어요. 화요일은 키위 12개들이 한 팩, 8개는 아들 물러진 4개는 지은이 목. 수요일 오렌지도 마찬가지. 이건 좀 신 것 같은데 입덧할 때 신 게 좋다고 하니까. 지은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특히 물러진 과일을 먹고 나면 속이 더 메스꺼웠거든요. 어느 날 저녁 지은이가 용기를 냈어요.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응? 뭔데? 어머니가. 좋은 과일은 다 당신이랑 어머님 몫으로 하시고 나한테는 상한 것만 주시는 것 같아. 남편은 당황했어요. 그런가? 내가 못 봤는데. 엄마가 그럴 리 없을 텐데. 정말이야. 내가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래. 남편은 고민에 빠졌어요. 한편으로는 아내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 지금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기 싫은데. 7급 시험이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남편에게는 승진 시험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였어요. 9급에서 7급으로 올라가면 월급도 많이 오르고 업무도 더 중요한 것을 맡을 수 있었거든요. 여보 미안한데 조금만 참아줘. 시험 끝나고 나서 제대로 이야기해볼게. 지은이는 서운했지만 남편의 미래를 위해 참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은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니까 좋은 과일을 먹어야 하고 지은이는 집에서 쉬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들이 번 돈으로 산 거니까 아들이 우선이지. 전통적인 아들 우선 사고방식과 절약 정신이 합쳐진 결과였어요. 하지만 지은이의 입장에서는 나도 민수의 아내이고 이 집 며느리인데 왜 나는 항상 나중이지? 갈등은 점점 깊어져만 갔어요. 임신 3개월째 지은이는 친정에 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친정을 방문하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딸 많이 힘들지? 입덧이 심하다며? 친정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좀 힘들어. 그런데 과일은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지은이가 가방에서 과일을 꺼냈어요. 시어머니가 친정에 가져가서 먹으라고 준 것들이었어요. 친정어머니가 과일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어요. 지은아, 이게 뭐야? 딸기팩을 열어보니 절반 이상이 무르거나 곰팡이가 슬었어요. 사과도 갈색 반점이 여러 개 있었고 바나나는 완전히 검게 변해 있었어요. 어머, 이걸 어떻게 먹어? 이건 버려야 할 것들이잖아. 마침 택시를 몰고 온 친정아버지가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여보, 이것 좀 봐. 우리 딸이 이런 걸 먹고 있다고. 친정아버지가 과일을 보더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게 뭐야? 이건 쓰레기통에 버릴 것들이잖아. 친정아버지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7시간씩 택시를 몰았어요. 손님들 중에는 불친절한 사람들도 있었고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모든 걸 참아낸 이유는 딸을 위해서였어요. 내가 밤낮으로 일해서 번 돈으로 딸에게 좋은 과일 사다 주라고 사위한테 줬는데 시어머니가 이런 걸 딸에게 준다고? 친정아버지가 자존심이 크게 상했어요. 자신이 고생해서 번 돈이 이렇게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친정어머니가 화가 났어요. 우리가 매번 용돈도 드리고 명절 때도 정성껏 준비해서 갔는데 우리 딸을 이렇게 대한다고? 지은아, 시어머니가 평소에 너한테 어떻게 해? 지은이는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엄마, 사실 매일 이래. 좋은 과일은 다 남편이랑 시어머니 몫으로 하시고 나한테는 항상 상한 것만. 친정아버지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서 이야기해야겠어. 여보, 진정해. 하지만 이건 정말 너무해. 우리 딸이 임신 중인데 이런 상한 과일을 먹으면 어떡해? 친정어머니도 동의했어요. 그래, 이번에는 우리가 나서야 해. 우리 딸이 너무 착해서 참고 있지만 이건 말이 안 돼. 지은이는 부모님이 나서려는 걸 말렸어요. 엄마, 아빠 괜찮아. 내가 남편이랑 이야기해볼게. 안 돼. 너는 이미 충분히 참았어. 이제는 어른들이 나서야 할 때야. 친정아버지와 친정어머니는 다음 주 토요일 시댁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면 안 돼. 하지만 확실하게 이야기는 해야 해. 친정아버지는 자신이 직접 산 프리미엄 과일 박스를 들고 갔어요. 유기농 딸기 샤인머스켓 고급 사과. 한 박스에 15만 원 어치였어요. 이걸 보여주면서 이야기해야겠어. 안녕하세요, 사돈 어른. 처음에는 평상시처럼 인사를 나눴어요.
시어머니도 반갑게 맞아줬고요. 어머, 사돈 어르신들 오셨네요. 잘 지내셨죠?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친정아버지가 들고 온 과일 박스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사돈 어르신, 이 과일들 제가 지은이 위해서 직접 고른 거예요. 어머, 이렇게 좋은 걸. 고마워요.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약간 경직됐어요. 저는 택시 운전을 해서 돈을 벌어요. 하루에 17시간씩 새벽부터 밤까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고생이 많으시죠. 그 돈으로 사위한테 용돈도 주고 항상 지은이한테도 좋은 음식, 좋은 과일 사주려고 해요. 그런데 친정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 딸이 왜 상한 과일을 먹어야 하죠?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상한 과일이라니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사돈 어른, 저희가 확인했어요. 지은이가 시댁에서 가져온 과일들, 곰팡이가 핀 딸기 썩은 부분이 있는 사과. 친정어머니도 끼어들었어요. 사돈 어른, 우리 딸이 임신 중이에요. 의사가 신선한 과일 먹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걸 줄 수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럼 제가 며느리를 해치려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저도 나름대로 아껴주려고. 아껴준다고요? 친정아버지 목소리가 커졌어요. 좋은 과일은 다 아들 몫으로 하시고 딸에게는 찌꺼기를 준다는 게 아껴준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화가 났어요. 찌꺼기라뇨. 저는 절약을 하는 거예요. 돈도 아껴야 하고 음식도 버리면 안 되니까. 절약이요? 제가 고생해서 번 돈으로 산 과일을 딸에게는 상한 걸 주시고 그게 절약이에요. 그럼 돈 자랑하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도 할 만큼 했어요. 친정어머니가 중재하려고 했어요. 사돈 어른, 저희가 돈 자랑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 딸이 제대로 된 과일을 먹었으면 하는. 제대로 된 과일이요? 그럼 제가 며느리한테 못 먹을 과일을 줬다는 말이에요. 대화는 점점 감정적으로 변했어요. 저는 40년 넘게 살림을 해왔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알아요. 40년 살림 해보신 분이 임신한 며느리한테 상한 과일을 줘요. 상한 과일 아니에요. 그냥 조금 덜 신선한 거예요. 친정어머니, 덜 신선한 것도 문제죠. 의사가 신선한 걸 먹으라고 했는데 상황은 점점 악화됐어요. 이때 남편이 외출해서 돌아왔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남편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바로 알아챘어요. 아들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호소했어요. 사돈 어르신들이 와서 엄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 친정아버지도 남편에게 말했어요. 최서방, 네가 사온 좋은 과일들 지은이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어. 남편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네? 그게 무슨... 결국 이날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했어요. 어머님이 인정을 안 하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인정할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 앞으로는 저희가 직접 지은이 음식을 챙기겠어요. 그러세요. 알아서 하세요. 분위기는 최악이 됐어요. 그날 이후 두 집안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어요. 시어머니는 억울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껴 쓰는 게 죄야. 며느리 미워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는 나름대로는 지은이를 미워한 게 아니었어요. 단지 아들이 우선이고 절약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친정부모들의 공격을 받으니 자존심이 상했어요. 우리를 무시하네. 돈 있다고. 친정아버지도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인데 딸이 차별받는 걸 어떻게 참아. 친정어머니는 딸이 걱정됐어요. 우리 딸이 저런 집안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시어머니가 저렇게 구박하는데 가장 힘든 건 남편이었어요. 회사에서는 7급 승진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데 집에 오면 양쪽에서 편을 들어달라고 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사돈 어르신들이 너무 심하게 구는 것 같지 않아? 여보, 나는 정말 힘들어. 어머니가 나를 며느리로 안 보시는 것 같아. 남편은 공부할 시간도 없이 양쪽을 달래느라 지쳐갔어요. 시험이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러다가 정말 떨어지는 거 아냐. 집안 분위기는 매일매일 무거워졌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아예 지은이와 대화를 최소한으로 줄였어요. 지은아, 밥 먹어. 네. 과일 있으니까 알아서 먹어. 네. 지은이도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편하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더 큰 문제는 친정부모님이 계속 개입하려고 한다는 것이었어요. 친정아버지는 매주 지은이에게 전화했어요. 지은아, 시어머니가 또 그러지는 않지? 과일은 제대로 먹고 있어? 아빠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나? 내가 또 가서 이야기해야 하나? 안 돼, 아빠. 더 복잡해져. 친정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은아, 엄마가 과일 사다 줄까?
시댁에서 제대로 안 챙겨주니까. 엄마도 그러지 마. 남편이 사다 줘. 하지만 지은이 마음속으로는 부모님이 나서주는 게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웠어요. 남편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려고 했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아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공부만 하고 있어도 되나? 엄마도 속상해 하시는데 장인어른, 장모님도 계속 연락 오시고 결국 공부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하루에 3시간씩 공부했는데 이제는 1시간도 집중하기 힘들었어요. 스트레스를 받는 지은이의 입덧은 더 심해졌어요. 으액. 과일을 먹어도 제대로 소화가 안 됐어요.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스트레스 받고 부모님 걱정시키기 싫어서 또 스트레스 받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다른 집은 어떻게 사는 거지? 지은이는 임신 4개월인데도 체중이 계속 줄어들었어요. 한 달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지은이가 또 친정에 갔을 때 가져온 과일 상태가 더 심각했어요. 바나나는 완전히 검게 변해서 악취가 났고 사과는 속이 갈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친정어머니가 폭발했어요. 이건 정말 너무해. 이걸 어떻게 사람이 먹어. 친정아버지도 한계에 다다랐어요. 안 되겠다. 이번에는 내가 확실하게 이야기하겠어. 이번에는 친정아버지의 형 태수 씨도 함께 갔어요. 큰아버지는 중소기업 사장으로 좀 더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이었어요. 형 같이 가주세요. 우리 딸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 이런 일은 어른들이 확실히 정리해야지. 이번에는 시어머니도 준비를 했어요. 시동생 영수 씨 49세를 불러뒀거든요. 사돈들이 우리를 너무 몰아붙여요. 양쪽 다 지원군을 데려온 상황이었어요. 친정아버지가 이번에는 더 직설적으로 나왔어요. 어머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이러시네요. 저는 바뀐 게 없어요.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있어요. 큰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인사 말씀부터 드릴게요. 저는 지은이의 큰아버지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서. 네, 안녕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단순히 과일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며느리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 같은데요. 이 말에 시어머니가 발끈했어요. 며느리를 어떻게 대한다고요? 저는 지은이를 친딸처럼 생각해요. 친딸처럼 생각하시면서 상한 과일을 주세요. 상한 과일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야. 시동생인 영수 씨가 형수를 도와줬어요. 사돈 어르신들, 우리 형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절약 정신도 투철하시고. 절약은 좋죠. 하지만 임신한 며느리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할 절약은 아니지 않나요? 논쟁은 점점 격해졌어요. 건강을 해친다고요? 제가 언제 며느리 건강을 해쳤어요? 곰팡이 핀 과일, 썩은 과일을 준신다면서요? 곰팡이 핀 과일이라니. 그냥 조금 덜 신선한. 어머님, 조금이 아니에요. 저희가 사진도 찍어뒀어요. 친정어머니가 휴대폰으로 찍어둔 상한 과일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시어머니가 사진을 보더니 당황했어요. 이렇게까지 심한 걸 줬나? 하지만 곧 자존심이 발동했어요. 그래도 버릴 걸 아껴서 쓰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큰아버지가 폭발했어요. 버릴 걸 아껴서요? 그럼 우리 조카가 쓰레기통이에요. 이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다들 왜 이러세요? 목소리가 밖에까지 들려요. 아들아, 사돈 어르신들이 엄마를 나쁜 사람으로 몰고 있어. 최서방, 자네도 이제 알아야 해. 내 어머니가 지은이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남편은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제발 그만해요. 저는 지금 시험 준비하는데 이러면 어떻게 공부해요? 큰아버지가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최서방, 이 문제는 최서방이 해결해야 돼. 너의 어머니와 아내 사이 문제니까. 시어머니가 화를 냈어요. 뭐라고요? 우리 아들이 뭘 해결해요? 우리 아들은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게 없다고요? 그럼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만족하실 거예요? 결국 이날도 아무런 해결책 없이 끝났어요. 어머님이 계속 이런 식이시면 저희도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방법이요? 뭔 방법이요? 지은이를 친정으로 데려올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며느리를 데려간다고요? 사돈 어르신들,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한 게 아니지. 며느리 건강이 더 중요하지.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7급 공무원 시험일이 다가왔어요. 집안은 여전히 냉랭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사돈들에게 화가 나서 말을 거의 안 했고 지은이는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조심스러워했어요. 남편은 방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했지만 여보,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잠이 안 와. 지은이가 입덧과 스트레스로 밤새 뒤척였어요. 괜찮아, 자야 해. 내일 시험인데. 하지만 남편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가족들 싸우는 소리가 맴돌았거든요.
남편은 거의 못 잔 상태로 시험장에 갔어요. 머리가 아파. 시험 문제를 보는데 집중이 안 됐어요. 평소 같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 이상해. 이 문제 분명히 공부했는데 3시간 시험 내내 남편은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2주 후 결과 발표가 났어요. 불합격. 남편은 충격에 빠졌어요. 이런, 진짜 떨어졌네.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말하기가 힘들었어요. 여보, 나 시험 떨어졌어. 지은이가 제일 먼저 미안해했어요. 미안해. 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시어머니도 충격을 받았어요. 어떡해. 우리 아들이 떨어질 리 없는데. 하지만 곧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돈들이 집안을 시끄럽게 해서 그런 거 아닐까? 친정아버지와 친정어머니가 소식을 듣고 왔어요. 민수야, 많이 속상하겠지만 다음에 다시 도전하면 돼. 시어머니가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다음에 다시 도전하면 되긴 뭐가 돼요. 사돈들이 집안을 이렇게 시끄럽게 해놓고 저희가 집안을 시끄럽게 했다고요? 그럼 뭐예요? 평소에는 조용했는데 과일 가지고 난리치니까 애가 공부에 집중을 못했잖아요. 과일 가지고 난리쳤다고요? 상한 과일 주는 걸 문제 삼는 게 난리치는 거예요. 남편이 처음으로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만해요. 다들 그만하라고요.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정말 지쳤어요. 엄마도 장인어른도 장모님도 다들 자기 말이 맞다고만 하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냥 평화롭게 살고 싶었어요. 가족들끼리 싸우지 말고 아내도 건강하고 승진도 하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민수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나도 평화롭게 살고 싶어. 그런데 사돈들이 계속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지은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참을 걸. 친정어머니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지은아, 우리 집에 와서 지내자. 여기서는 내가 너무 힘들어. 시어머니가 발끈했어요. 뭐라고요? 며느리를 데려간다고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집에서는 우리 딸이 제대로 지낼 수 없어요. 남편이 절망했어요.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은이는 며칠째 제대로 못 먹고 있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입덧이 더 심해졌거든요. 우웩. 아침에 일어나서도 계속 토했어요. 어지러워. 지은이가 비틀거리다가 쓰러졌어요. 지은아. 남편이 급하게 119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아내가 임신 중인데 쓰러졌어요. 시어머니도 깜짝 놀라서 달려왔어요. 어떻게 된 거야? 지은아. 구급차가 도착하고 지은이는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응급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말했어요. 산모가 심각한 탈수 상태예요. 영양 공급도 매우 부족하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계속된 스트레스와 제대로 된 음식 섭취 부족으로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아기도 위험할 수 있어요. 소식을 들은 친정 부모님도 급하게 병원으로 왔어요. 우리 딸이 어떻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남편이 의사의 말을 전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아기도 위험하다고.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내가 며느리를 이렇게 만들었나? 의사가 추가로 설명했어요. 산모가 계속 말씀하시는데 가족 간 갈등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하네요. 임신 중에는 특히 정신적 안정이 중요한데 친정아버지와 친정어머니도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너무 심하게 했나? 지은이가 깨어났을 때 모든 가족이 병상 주변에 있었어요. 지은아, 괜찮아?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걱정을 보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약해서. 무슨 소리야?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친정아버지도 미안해했어요. 지은아, 아빠가 너무 과격했지?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건데. 담당 의사가 모든 가족을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가족 여러분, 산모의 상태가 심각해요. 이런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조산 위험도 있고 아기 발육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앞으로는 산모가 절대적으로 안정을 취해야 해요.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가족들이 모두 협력해 주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이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선생님,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우선 산모가 좋아하는 음식, 신선한 과일 등으로 영양 공급을 해주시고 무엇보다 스트레스 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저희도 너무 과했네요. 앞으로는 조용히 지켜보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이제야 정말 가족 같네요. 지은이가 3일간 입원한 후 퇴원했어요. 이 일을 계기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은아, 아침 뭐 먹고 싶어? 어머니, 저는 뭐든지 괜찮아요. 안 돼. 네가 먹고 싶은 걸 말해야 해. 시어머니는 이제 매일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갔어요. 가장 신선한 과일을 직접 골라서 사왔어요. 이 딸기 봐, 정말 싱싱하지? 아저씨가 오늘 아침에 따온 거래. 친정아버지와 친정어머니도 달라졌어요. 사돈어른, 제가 너무 과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사돈어른. 저도 너무 고집을 부렸어요.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 지은이와 아기만 생각해요. 이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은아, 오늘은 딸기랑 키위 준비했어. 의사가 비타민C가 좋다고 했지? 네, 어머니. 정말 맛있어 보여요. 지은이가 친정에 전화해요. 엄마, 오늘 어머니가 정말 맛있는 과일 사다 주셨어. 그래, 다행이다. 시어머니가 잘 챙겨주시네. 여보, 오늘 기분 어때? 정말 좋아. 스트레스도 없고 아기도 활발히 움직여. 지은아, 사실 나는 너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 그냥 습관적으로 아끼고 절약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이니까 아들이 먼저 좋은 걸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어머니, 저도 이해해요. 어머니는 절약하시는 거였고 아들을 생각하시는 거였죠. 저는 그걸 몰랐어요. 사돈 어르신,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나갔어요. 딸이 소중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돈댁 마음도 생각했어야 했는데. 사돈 어른, 오히려 고마워요. 사돈 어른이 말해주지 않았으면 저는 계속 잘못 생각했을 거예요. 가족들이 모여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어요. 1. 지은이 건강 우선. 신선한 과일과 음식을 우선적으로 제공. 지은이가 먹고 싶은 것을 먼저 물어보기. 2. 서로 존중하기. 의견이 다를 때는 차분히 대화하기.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기. 3. 소통하기. 문제가 있으면 혼자 속으로만 담아두지 않기. 정기적으로 가족 모임 갖기. 가족이 안정되자 민수도 다시 시험 준비를 시작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공부하는데 방해 안 되게 조용히 할게. 여보, 나도 최대한 조용히 할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공부해. 민수야, 이번에는 꼭 붙을 거야. 우리 모두 응원한다. 어느 토요일 시어머니가 제안했어요. 지은아, 우리 함께 시장 가볼까? 내가 직접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 정말요? 좋아요. 시장에서 시어머니와 지은이가 함께 과일을 고르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어요. 이 사과는 어때? 색깔이 예쁘지? 네, 정말 맛있어 보여요. 어머님과 딸님이신가요? 정말 사이가 좋아 보이세요. 우리 며느리예요. 임신 중이라서 좋은 과일만 골라주세요. 지은이는 건강한 딸을 낳았어요. 예쁜 아기의 이름은 서윤이에요. 서윤이가 세상에 나온 순간 병실에는 감격의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 우리 손녀. 정말 예쁘다. 우리 외손녀.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해 줄게. 지은아, 정말 고생했어. 엄마가 많이 도와줄게. 여보, 정말 수고했어.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쁠 줄이야. 서윤이를 중심으로 모든 가족이 하나가 됐어요. 지은아, 모유 수유할 때는 신선한 과일이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 내가 매일 좋은 거 사다 줄게. 시어머니는 이제 진짜 친엄마처럼 지은이를 챙겼어요.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매일 영양 가득한 미역국을 끓여주고 과일은 항상 가장 좋은 것만 골라줬어요. 사돈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딸 이렇게 잘 돌봐주시고.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정말 우리 딸이에요. 가족이 안정되자 민수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2023년 3월 7급 공무원 시험 제도전.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아들아, 엄마가 서윤이 돌봐줄 테니까 걱정 말고 공부해. 여보, 나도 최대한 조용히 할게. 화이팅! 최서방, 이번에는 꼭 붙을 거다. 우리 모두 응원한다. 합격자 발표. 수험번호 1-2-7-4-9-2 김민수. 남편이 합격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렸을 때 모두가 기뻐했어요.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러워. 여보, 축하해. 정말 대단해. 최서방, 축하한다. 우리 사위 최고야. 친정어머니 최서방,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서윤아, 오늘도 예쁘네. 어머니 서윤이가 어머니 보면 항상 웃어요. 그럼 할머니가 제일 예쁘니까. 우리 외손녀 할아버지 왔다. 서윤아, 외할머니도 있어. 서윤아, 아빠가 제일 사랑해. 이제 과일 문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지은아, 서윤이 이유식 시작하면 어떤 과일이 좋을까?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사과부터 시작하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제일 좋은 사과 사다 줄게. 유기농으로. 남편도 매주 신선한 과일을 사다 와요. 사돈 어른, 이번 주는 딸기가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고마워요, 사돈 어른. 우리 서윤이 이유식에 넣어줄게요. 서윤이가 돌이 되는 날 큰 잔치를 열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게 지낼 줄 몰랐는데. 어머니, 이제는 정말 한 가족이에요. 그래,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사돈댁 1년 전에는 미안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사돈 어른 덕분에 제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 모두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서윤아, 너는 정말 복 많은 아이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니까. 서윤이가 돌잡이를 할 때 모든 가족이 지켜봤어요. 서윤아, 뭘 잡을까? 서윤이가 손을 뻗어서 과일 모형을 잡았어요. 모든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우리 서윤이 과일을 좋아하나 보네. 그럼 할아버지가 평생 좋은 과일 사다 줄게. 서윤아,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졌어. 지은이네 가족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시어머니, 지은이, 민수, 서윤이, 그리고 친정부모님까지 모두 모여서 함께 식사해요. 이번 주는 내가 요리할게. 사돈 어른,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모두 함께 하니까 정말 좋네. 이제는 시어머니와 지은이,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함께 시장에 가요. 어머님들 정말 자주 오시네요. 우리 며느리랑 손녀를 위해서요. 사돈댁이 고르는 과일이 제일 좋아요. 우리 서윤이가 복이 많아서 이렇게 좋은 분들이 돌봐주세요. 해시태그 에필로그 2년 후의 모습 8분. 서윤이가 18개월이 된 지금 지은이네 가족은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있어요. 여보, 나 또 임신한 것 같아. 지은이가 민수에게 말했을 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어요. 정말? 와, 서윤이가 형님이 되는구나. 어머, 또 손주가 생긴다고? 이번에는 내가 처음부터 제대로 챙겨줄게. 우리 지은이 이번에도 건강하게. 할아버지가 더 열심히 일할게. 첫 번째 임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지은아, 이번에는 뭐가 먹고 싶어? 뭐든지 다 사다 줄게. 입덧하면 바로 말해. 내가 병원도 같이 갈게. 사돈 어른, 이번에도 잘 부탁드려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딸인데요. 서윤아, 동생이 생길 거야. 남편은 이제 7급 공무원으로 승진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여유가 있어. 첫 번째 때처럼 스트레스 받지 않을 거야. 이제 과일은 갈등이 아닌 사랑의 상징이 됐어요. 지은아, 오늘 아침은 딸기가 어때? 어머니가 고르신 거면 다 좋아요. 우리 서윤이도 딸기 좋아하지? 이번 주는 복숭아가 달다고 하더라. 사돈 어른이 고르신 과일은 항상 맛있어요. 우리 모두 함께 골라봐요.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자, 모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는 지은이, 뿌듯한 표정의 남편, 서윤이를 안고 있는 시어머니, 양쪽에서 미소 짓는 친정아버지와 친정어머니, 그리고 한가운데서 까르르 웃는 서윤이.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갈등이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서로를 이해하게 됐고 진짜 가족이 됐어요. 저는 정말 후회해요. 처음부터 지은이를 친딸처럼 생각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제는 정말 우리 딸이에요.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어요. 하지만 사돈댁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는 정말 친가족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건 양쪽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단순한 과일 문제로 시작된 갈등이었지만 결국 이 가족은 더 큰 사랑을 찾게 됐어요. 시어머니의 절약 정신도 나름의 사랑이었고 친정아버지의 분노도 딸을 아끼는 마음이었어요. 처음부터 마음을 열고 대화했다면 이런 큰 갈등까지 가지 않았을 거예요. 혈연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들어요. 지은이의 응급실 사건은 위기였지만 그 덕분에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도 이런 작은 갈등들이 있나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친정과 시댁 사이의 오해들.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다. 표현하는 방식만 다를 뿐이에요.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들에게 고마워, 사랑해라고 한마디씩 해보세요. 작은 말 한마디가 큰 변화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 과일을 사러 가시면 가족 모두를 위해 좋은 것으로 골라주세요. 마지막으로 가족이 있다는 것,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